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계 분석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인문이나 사회, 의학, 뭐 다방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분석 도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 알겠지만 학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에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도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사람들 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논문 쓰기가 좀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 중에서 어떤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양적이라든지 질적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가, 즉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결과값을 도출해서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제 참 오래전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뭐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뭐 졸업하고 다 마치고 보니까 결국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공부를 자기를 위해서 수양을 할 건지 아니면은 사회에 일어나는 실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석해서 지금 현재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본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과학적으로나 뭐 논문적으로는 쓰시다 보면 뭐 뛰어난 사람도 많고요. 과학적으로 저보다 분석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기초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뭐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스테이터를 오늘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넷 쳐보니까 이 스테이터가 뭐 보니까 몇 년 전에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뭐 저작권을 갖고 와가지고 뭐 한국에서 이렇게 판매상도 이제 생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스테이터 쳐보니까 이게 뭐 저는 이게 15점 할 때 이거 돈으로 아는 사람한테 이거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스테이터 할게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번호도 없고 이게 유료로 사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지금 보니까 뭐 18까지도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이게 보통 스테이터 같은 경우에 2년 뭐 6개월이라는데 지금 더 빨라져 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단위로 2년 안에 또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스테이터를 예전에 이게 뭐 박사 과정에서 이게 배울 때는 저는 이게 8.0에서 예제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8.0에서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15.1이니까 그때는 뭐 8.0에서 배웠는데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뭐 책도 봤는데 많이 없어가지고 불과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이게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다시 또 유료화돼 가지고 이게 뭐 사시려면 뭐 어떤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간 논문 쓰려면 보통 무료로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이게 뭐 80만 원? 예, 80만 원 뭐 받는 데도 있고요. 뭐 100만 원 할 때도 있고요. 저도 이제 이 당시 할 때 돈을 좀 많이 줬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렇게 사시는데 상당히 좀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 그래서 대학교라든지 큰 단체나 어떤 연구소에서 이거를 뭐 구매하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뭐 분석하는 도구로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에서만 보통 우리가 많이 써보는 게 SPSS. 예, 저도 이제 대학교 버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뭐 간단한 거 해봤는데 SPSS 이제 많이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좀 어려우면 이렇게 스테이터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질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박사과정 가면 또 새로운 또 도구 분석들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좀 R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쓰는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뭐 다음에 크롤링해서 갖고 와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이 스테이터는 우리가 뭐 알기로 보통 보면 이렇게
SE, 저는 SE 버전인데 SE보다 좀 좋은 게 이제 MP죠, MP. MP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개, 맞습니까? 12만 개 이상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빅데이터. SE도 뭐 3만 개 이상 하니까 이거는 상당히 많은 걸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SE 옛날판인데요. 여러분이 지금은 뭐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16인가 17부터는 이 한글 지원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버전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한글 버전은 안 되고요. 옛날 구형인데요. 그걸 갖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똑같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 있고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래픽 통계 분석, 여기 통계 분석에 놓는 거, 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제일 먼저 하시면 여기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오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광고나 홍보죠. 자기 똑똑하다는 거 어째보면 저는 뭐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요. 매일 배우는 사람인데요. 광고나 홍보 또는 뭐 자기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지식 축적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야기하지만 항상 부족하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제 뭐 이쪽에 공부는 안 하는데요. 그래도 뭐 한 번쯤은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터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스테이터를 하시면 여기 창이 보이시는데 여기 창에 보통 우리가 아두이노나 이런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두이노나 아니면 파이썬을 배워봤다면 이게 거의 다 파이썬 언어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에 시스유스 오토라고 치면 이렇게 자체로 데모판으로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통계 분석을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보통은 여기 파일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편집창을 이용해서 이걸 다 일일이 쳐셔야 되겠죠. 사람을 일일이 다 분석해서. 그래서 데이터 도구를 이렇게 숫자화해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되고요. 여기 이제 브라우저가 여기 편집창이 있죠. 여기 일일이 다 엑셀 쳐야 되고 아니면 엑셀 창이 가져와야 되고요. 이렇게 브라우저를 치면 지금 열어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들이 옆에 목록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시스유스 오타는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우리가 연구 통계 여기 보시면 가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거리 이렇게 해서 뭐 무게 트렁크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굳혀놓은 걸 알고 있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오타를 한번 쳐봤는데 서머니 이렇게 치게 되면 지금 환경 서머니는 뭔가 인식 못한다 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여기 R19를 누르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 명령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제가 서머니 프라이스 이렇게 한 번 더 쳐보면 가격을 여기서 제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격 요약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지 않게 있고요. 이 서머라이즈를 사실은 줄여가지고 서머니 요약표를 줄여서 SU 요자만 치면 이렇게 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측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측정한 사람의 수치와 관측치가 이렇게 개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74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제가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느끼는 거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 최대값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대한 것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표를 할 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여기 중간에 모였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5%를 하지 않습니까? 오차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오차를 줄여가는 게 어찌 보면 우리는 컴퓨터에 배우는 어느 정도 이야기고요. 이 정확도를 맞춰서 우리가 가는 거고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다 여기에 모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실 때 사실은 이게 표준 편차를 보고 요 기호를 보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원인 클리어를 하시면 이렇게 클리어를 한번 쳐볼게요. 조금 더 설명드리는데 이 클리어를 하시게 되면 앞에 있던 데이터를 이렇게 다 지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어를 치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잼버리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사회 문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을 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보이시는 이 중간값, 이 대표값을 보통 찾으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 사람의 생각이 이러니까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이제 소수자의 의견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중에 따라서 이렇게 묻혀가는 게 우리가 일단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를 넣을 때 원인 변수와 우리가 결과 변수를 넣을 때 금방 붙이는 것처럼 이것처럼 DB 서머라이즈를 하게 되면 금방 보이시는 변수를 넣을 수가 있고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DB 서머라이즈를 치면 또는 DBSU 뭐 이렇게 치면 우리가 원인 변수와 그 다음에 결과 변수를 이렇게 별 수가 있고요. 뭐 이름은 뭐 설명 변수, 무슨 변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원인과 결과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과 여기 보이시는 이제 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사람들이 구입할까 뭐 이런 걸 알아볼 때 이것처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주면 자세하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관측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뭐 변수, 그 다음에 뭐 외도냐, 그 다음에 첨도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elp summarize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이렇게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변수 설명을 스테이터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터가 80 몇 년도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뭐 소개시기 시작된 것은 제가 봐서는 불과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불과 한 10년, 5년 이 사이에 하고요. 최근 한 18년, 2018년 이때부터 아주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우리가 일반 현상에 조그만 데이터보다는 좀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것을 해서 2018년부터 지금 2023년이죠. 한 5년 사이에 여기 지금 현재 많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o summarize 이렇게 하시면 지금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 보이시는 것을 이용해서 원인 변수와 스게마스 요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해봤고요. 빅데이터는 이것처럼 수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하는데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기초 부분에서 명령어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우리가 배워봤고요. 다음번에 뭐 그래프라든지 여기 보시는 통계표 작성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여기 있는 걸 다 다뤄봐야 되는데요. 내용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몇 년 아이 죽을 때까지 이거 해도 다 분석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기존의 사람들이 했던 다 이론들을 이거로 해서 체계화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요점은 다시 한번 해야지만 help summarize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 summarize의 summary 요점에 SU를 사용해서 우리가 요약 통계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를 넣어서 summarize, price, 그 다음에 무게, 가격과 무게에 따라서 또는 가격과 뭐 다른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볼 수 있는 최대값, 뭐 최소값,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표준 편차를 어떻게 이거를 읽을 건지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